이게 또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무차별적으로 아까 알고리즘 말씀하셨지만은 예.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노출되게 되면 이게 나도 모르게 뭐 생각을 젖어들거든요. 또, 여론에 할 수가 젖어들어요. 있으니까 이런 거 사실 언론 학자시고 박사님이 그렇죠. 이 알고리즘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이런 이거는? 모습, 그러니까 알고리즘? 이게 언론이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네. 5대5로 마치 이게 기계적인 중립, 그러니까 저널리즘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고 여기 힘을 실은 또 윤곽근 변호사 마찬가지로 윤석열 쪽 목소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맞아요. 보도가 되고 있는 그리고 하나만 더 모습들. 추가할게요. 하나만 뭐. 더 추가하면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폭동 앞에 예. 권성동은 경찰 탓했죠. 네. 신동욱 수석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분도 앵커 출신입니다. 네. 우리가 다 차분해져야 된대요. 어. 아니 뭐가 지금 차분하자는 거? 아니 폭동이 눈앞에서 벌어져서 법원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아니 네. 자기 집에 강도가 들어와도 이럴 거예요? 강도가 있습니다. 우리 차분해집시다. 강도를 어떻게 내보내질지 우리 타협해보고 네. 강도를 잘 설득해서 최상목식으로 네. 기계적으로 강도야 아. 한 발 물러나면 강도야. 5만 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강도야. 차분해지자는 얘기. 함 들어갑니까? 5만 원씩 이렇게 놓으면. 아 저는요 앵커님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예. 진짜 뚜껑 열립니다. 아. 아니 진짜 뚜껑 열려요. 그러니까요. 차분해지자 이거. 그러니까 언론만 놓고 보면은 윤석열 쪽 입장이 그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 우리가 제가 이제 여기서도 몇 번 얘기한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따옴표. 인용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기사를 써요. 기사 내용을 보면 잘 보세요. 인용밖에 없어. 그렇죠.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네, 말했다. 뭐 예를 들면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누가 그러면서 옹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예를 들면 또는 뭐 변호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윤곽근 얘기만 쭉 뽑아가지고 기사 하나를 써요. 그렇죠. 거기서 반박도 없고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팩트 체크도 안 해요. 그냥 그 사람 말만 들어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이건 홍보예요, 홍보. 이건 기사가 아니고 홍보다. 홍보죠. 홍보는요. 어떤 사람이 하고 싶은 말만을 전달하는 걸 홍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홍보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기자가. 기자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특히 정치인이 어떤 말을 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반대 의견은 뭐가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잘 분석해서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려고 기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기자가 필요해? 아니 그냥 그 사람 따옴표 써가지고 기사 쓱 쓰면 되잖아요. AI가 막 할 수 있는. 그럼요. 더 충분히 빠르게 하고. 잘할 것 같은데. 예. AI 가. 아니 맞아요. 근데 네. 실제로 보면 기사 찾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시청자분 찾아보시면요, 따옴표 달아가지고 누가 이런 말 했다고 쭉 기사 쓰고 제목 뽑아요. 그러면 마치 윤석열의 내란이 정당화돼. 그리고 무슨 국민의힘들의 주장이 정당화돼요. 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 그러니까 이게 기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기자가 있는 이유는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취재를 더해보고 이 말의 논리는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기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직업을 방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 권리는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언론사에 있든 언론사의 영향을 받는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입장에서 정말 알아야 될 내용,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 그런 언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기자가 된 거잖아요. 그럼 양심이 있어야 돼, 최소한. 양심도 다 팔아먹어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첫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인용하는 기사가 너무 많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기계적 중립이라는 건데 5대5로 맞춰서 하는 예,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란도 토론시켜요. 그렇지. 그건 내란까지 토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 토론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맞아요. 일부러 폭동도 토론해야 돼. 그러니까 뭐 마치 공정한 것처럼 네. 민주당은 이렇게 하고 그렇죠. 국민의힘은 예, 이렇게 예. 한다. 이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 이 강도 얘기도 잘 지적을 했는데 강도 행위는 나쁜 행위예요. 그건 비판받아 마땅해요. 문제인데.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내용이에요. 네. 그럼 그건 비판적 입장의 기사를 써야지. 강도도 괜찮습니다. 인정도 해줘야죠. 네. 그 사람도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죠. 이렇게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기계적 중립이에요. 기계적 중립. 또 하나 기계적 중립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사를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나쁜 짓 한 놈들은 예를 들면 인터뷰를 하면 안 해. 전화 끊어버려.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럼 기사를 못 써. 중립이 홍준표 안 시장이 되니까. 전화 자주 끊던데. 그래버리면 중에 막 나가버려. 한쪽 예를 들면 비판적 입장만 있다고 기사를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네. 그 미국에서. 미국. 미국에 이제 예를 예, 드는 예. 거예요. FCC라고 있어요. FCC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연방통신위원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예. 여기서 룰이 있었어요. 예전에 룰이 있었는데 뭐냐면 fairness doctrine이라고 그래서 형평성의 원칙이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도를 하려면 찬반의 의견이나 양쪽 의견을 다 동일한 시간이나 동일한 분량으로 보도해야 된다.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80년대. 그걸 그래요? 삭제했어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요것 때문에. 왜냐면 내란인데 똑같이 그러니까. 내란은 한 이유를 이만큼 설명. 경찰도 나쁘고 폭도들도 나쁜 그렇지. 거예요. 경찰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지킨다는 게 없어졌구나.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그러니까요. 하나는 반대 의견을
못 따면 인터뷰를 못 하면 기사를 못 써 그러면 왜냐하면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그럼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아요 아니면 징계를 받든지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고 해서 FCC에서 이걸 삭제해 버렸어요 이제 없어요 지금 잘했네, 근데 네. 우리나라만 지금 방심에 그게 있어 형평성의 원칙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적 중립이라고 해서 반발을 예. 해야 된다라고 이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논쟁적인 얘기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 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사안이 논쟁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의견을 다 얘기해야 되겠지만 내라는 국헌문란이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그럼 비판적 입장에서 기사를 쓰는 게 맞지. 근데 그거를 기계적 중립시킨다고 뭐 내란 범들이 얘기하는 얘기까지 다 받아 써줘야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받아주고 거예요.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는 현재 그렇다는 최근에 거예요. 제일 어이없던 게 네. 석동현이라는 자가 변호인도 아닌데 뭐 얘기를 해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앵무새처럼 그걸 가서 기자들이 다 받아쓰고 실시간 속보로 다 내고 있어요. 맞아요. 예. 모든 언론사가 속보 경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게 여론에 미치는 악영향이 저는 얼마나 해로운지를 우리 사회가 이번에 다 체험했다고 저는 보고요. 전 요 네. 말씀만 드릴게요. 예. 논조와 성향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논조가 없어, 나는 성향이 없어. 그게 거짓말이에요. 나는 배 안 고파. 이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논조와 성향은 인정을 하되 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거고요. 언론인들은 팩트와 양심에 따라 하는 겁니다. 양심에 대한 영역과 논조 성향을 헷갈리면 안 돼요. 논조와 성향은 있는 겁니다. 난 좀 더 네. 보수적이야. 난 진보적이야. 그걸 안 밝힐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알기 때문에. 근데 양심의 문제는 내란이 딱 터졌는데 어떻게 내란 앞에 네. 탱크 앞에 민간인들을 향해서 군인들이 총뿌리를 겨누는데 여기서 어떻게 양심이 발동 안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어떻게 자본의 논리가 들어오고 어떻게 기사 코인 좀 벌어보려고 그걸 속보 경쟁하냐 이거예요. 저는 이 양심의 문제를 이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서 반성하지 않으면은 네. 정말 대한민국은 저는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 참담함을 느낍니다. 네. 정말로. 아, 이제 박봉규에서 네. 참 자주 볼 수 없는 열띤이 토론 분위기, 좀 깊이가 있었죠. 깊이 있는 방금 거는 분석. 저 요거는 아, 제가 준비해 온 거거든요. 예. 살짝. 전문가 이게. 역시 전문가가 FCC 있으니까. 전 아까 너무 FCC. FCC는 진짜 어. 제가 KFC FCC는 이거 써먹어야 돼 어디 가서. KFC는 자주 가거든요.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이래서 미 다음부터는 연방 FCC 항상 미 연방 얘기하겠습니다. 통신위원회 가서 햄버거 달라면 안 됩니다. 그건 KFC. 이 교수님의 이 역시 폐부를 대단 그 찌르는 사람이 진짜 미국 폐부를 박사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시 봤습니다. 저도 어찌 놀래서 보면. 적었습니다. 아까 FCC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내란성 질병을 앓고 계신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 그래도 이제 웃을 좀 틈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서 박봉규가 여러분과 함께 현안을 분석하고 또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래도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박봉규께서 응원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시고 구독 안 하시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슈퍼챗 지금 잠깐 끊겼어요. 얘기 안 하니까. 아, 예,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딜레이가 네, 좀 끊어졌는데. 딜레이가 끊어졌는데 네. 막판 스포트 한번 좀 예. 가보도록 근데 저 하겠습니다. 요번 댓글에 예. 몇 번 질문 올려주셔서 제가 예, 이거는 예, 예. 네. 질문이 정말 나왔어요. 뭐예요?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네네. 되는 게 네. 우리 남종현님께서 예. 만약 헌재에서 기각되고 형사는 인용되면 옥중 대통령직을 수행하나요? 아. 진짜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이걸 예. 두 번 세 번 올리셨어요. 아, 예, 예.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헌재의 고민거리라고 저는 봐요. 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는 얘기는 직을 복귀시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미 구속돼 있고 구속되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1심은 6개월까지 그렇죠. 받습니다. 633. 그러면 옥중에서 대통령 역할을 하는데 네.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차원들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구속됐을 때 네. 저는 이미 헌법재판소 결론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 사실은 이제 파면은 기정사실화인데 예. 얼마만큼 이거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느냐. 뭐 그것도 중요한 가치니까 그렇죠. 아마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남종현님께 네. 여러 번 올려주셨기 때문에 아. 예, 이거 좀 답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바로바로 예. 증문즉답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수사 과정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병원 가는 바람에 네. 구시초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결국 공수처가 강제 고인 이런 것도 시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그랬죠.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의 이런 태도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아직도 대통령으로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떤 피의자가 네. 특히 구속된 피의자가 조사를 안 나오는데
있을 수 없네. 거의 신 변호사 그래요 안 그래요? 거의 없어요. 아니, 구인장 발부받아 끌어오죠. 네, 근데 구인장 발부해서 갔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안 나오잖아요. 아니 아시잖아요. 5시간 갔어요. 구치소에 5시간 6시간 기다리면서 구인장 오려고 했는데 끝까지 버티고 못 나왔어요. 변호사들하고 같이 뭐 논의한다고. 하여튼 즐겨요, 즐겨. 야, 진짜 그러니까 고집이 세. 특권을 지가 누리고 있는 거야. 윤석열은 무슨 불법 얘기하던데 네. 특권이에요. 와. 지금도 아니 범죄 피의자로 구속이 된 상태예요. 지금. 네.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왜냐면요 공처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10일 동안 조사하고 검찰에 넘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좀 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다 밝혀가지고 넘기고 싶은데 윤석열이 지금 출석을 안 해요.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네. 자기가 뭔데 이런 특권을 누리는 거죠? 범죄 피의자예요. 현직 대통령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그것도 네. 강제 수사잖아요. 그렇죠. 강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래 어렵게 체포해 왔잖아요. 그래서 들어와 있으면 최소한 국민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수사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감옥에 앉아가지고 절대로 못 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저런 모습이 네. 자기는 특권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라 저렇게 함부로 이제 제 표현을 함부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저걸 일반 범죄인 같아서 봐요. 그냥 가만 놔뒀겠어. 강제 구인에 데리고 나가지. 근데도 지금 저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 어제도 병원 간 것도 그래요. 네. 아니 구속 피해자가 물론 아무리 예약이 돼 있다고 아니 그럼 이런 거잖아. 들어오기 전에 예약이 돼 있었어. 예. 그럼 피해자 신 변호사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예약돼 있는데 안과 예약이 돼 있어. 예를 들면. 예. 근데 이제 구속됐어. 구속됐는데 구치소장한테 나 예약돼 있어서 병원 가봐야 돼.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 그 다음 날에는 저 사실 들어오기 전에 영화 예약해놨는데 영화 좀 잠깐 2시간만 보고 온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진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코미디예요, 코미디. 아니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지적하면 예.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 특검 수사팀장 때 우리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네. 수사했고 그리고 최순실도 수사했습니다. 이게 불소추 특권은 기소의 영역이지 수사는요 대통령도 다 가능한 거예요. 어떤 그렇죠. 범죄더라도. 근데 지금은 불소추 특권에도 예외인 범죄 내란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네. 어떤 명분으로도 거부할 수 있는 게 없는 사안입니다. 근데 과거에 최순실은 특검팀으로 자주 부르더만요. 구속시켜놔서 우리가 그 수의 입고 미결수 그 파란 옷 있지 않습니까? 네. 최순실 들어가면서 여기는 민주주의 특검 아닙니다 이러면서 들어갔잖아요. 다 기억나거든요 국민들은. 근데 본인은 특검에서 수사팀장 할 때는 대통령부터 국정농단 사범들 싹 다 구속해가지고 강제 구인해서 다 수사했으면서 네. 자기는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럼 그렇게 살지 말지. 본인은 그렇게 다 자유롭게 살고 그 자유가 자기만을 위한 자유입니까? 아니 자기가 피의자잖아요. 자기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받아들여야지. 본인이 검사할 때는 그렇게 구속해놓고 옛날에 그 신정아 씨는요 너무 두려워서 이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막 네. 오줌이 예, 나올 정도로 예.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공포스러워서. 그렇게 윤석열 수사했던 검사. 사람이 제가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한테 그렇게 하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네. 윤석열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본인이 최소한의 시민적 의무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이다.